카드 회사랑 프로모션을 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체 카드 회사랑은 계약을 못했지만 한 3개 회사 정도 계약을 했으니 현대카드 또는 뭐 국민카드, 뭐 신한카드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몇 프로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BC카드, BC은행카드도 아니고 BC의 자기네 자체 발급 카드인데 발급 신청을 하면 다른 채널에서는 16만원의 페이백을 주는 카드를 마치 요 엑스포에서 특별하게 야놀자에서 특별하게 12만원 청구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뒤통수를 자, 안녕하세요. 용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날이죠. 바로 통합권, 엑스포 시즌권이 발매되는 날입니다. 어떤 통합이냐? 용평, 웰팍, 하이원, 오크밸리 이렇게 4개라서 엑스포인데 오크밸리를 우리가 하나로 치기에는 물론 요 중에서 가장 작기도 하지만 강원도로 치기도 그렇지만 그거를 또 반 토막을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슬로프를 2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크밸리는 그냥 뭐 깍두기 정도로 치고 뭐 X3죠. X3, X3.1 정도 뭐 그런 시즌권 되겠습니다. 어쨌든 판매는 지금 10월 4일이면 상당히 늦은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여러 리조트들의 시즌권 발매일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시즌 통합권, X3 통합권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번엔 상당히 늦었어요. 그런데 판매 예고는 또 상당히 오래전에 했어요. 떡밥은 던져놓고 판매가 상당히 늦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판매 페이지가 열렸는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할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게 할인이냐 아니냐 여러가지 여러분들께서 말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시즌권 내용이죠. 시즌권에 대한 리뷰 우리가 늘 해왔던 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런 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당연히 봤는데 별거 없어서 쭉 읽어보고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엑스포의 강원 통합권 시즌권은 야놀자에서 1차를 선판매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배 더 짜릿해진 엑스포 플러스, 이 플러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즌패스 야놀자 단독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야놀자에서만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가 26만 3천원, 16만 3천원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성인 39만 3천원, 청소년 29만 3천원입니다. 요 밑에 나온 거는 할인 가격인데 그냥 이렇게 할인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또 조그만 글씨로 댓글 이벤트 쿠폰 적용 BC 바로카드 청구 할인 구매 시 최대 할인 가격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석세스 해야 되는 거야. 댓글을 내가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이벤트에서 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쿠폰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BC 죄송합니다. BC 카드를 이 바로 카드를 만들어야 돼. 이 카드만 돼. BC 카드도 안 되고 BC 카드에서 요 바로 카드 요거를 만들어서 바로 할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청구 할인 요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션 컴플리트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요 26만 3천원, 16만 3천원이다. 요거 일단은 잊지 말고 계시고 후에 요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선착순 2200명 7천원 쿠폰 할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를 놓쳤더라도 전기간 선착순 5천명은 또 5천원 할인 아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 당첨자 1000명 그래도 적게 주지는 않네. 1만원 쿠폰 할인 요런 쿠폰 할인들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쿠폰은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요 중에 1개만 된다. 같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거를 내가 쓰고 거기에 당첨이 돼야 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거고 그거 아니면 7천원 선착순으로 또는 5천원 이것도 7,700명 안에도 못 들어가면은 없다. 할인은 없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카드 안 만들면 할인은 없다. 그런 건가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가격은 저렴하게, 혜택은 배로, 즐거움도 배로. 자, 과연 가격은 저렴한지, 혜택이 배인지, 즐거움이 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사 스키장을 시즌 동안 자유롭게 이용 가능 용평 하이온 웰리 1, 오크밸리 좋습니다. 오크밸리는 좀 혜택이 13세 이하 자녀 시즌권 무료. 이런 거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이번에 휘팍은 미성년자까지 청소년까지 다 확대했던데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은 뭐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13세 이하 뭐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요즘에 뭐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시고, 안 그래도 우리 스노우 씬에 스키보드 다 포함해서 일대는 인구도 옛날보다 적은데, 요렇게 해서 뭐 조금이라도 더 우리 또 꼬꼬마들이 또 재미를 붙인다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발급 비용이 또 3만 원이 있어.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그러니까 3만 원에 파는 느낌.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리고 혜택 3, 각 스키장 객실, 리프트, 렌탈, 시급 할인권 제공.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시즌권자들에게는 해주던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 시금이 보통 10% 정도가 되고요. 객실, 리프트, 렌탈 할인 요런 거는 사실은 뭐 꼭 요거 시즌권자 쿠폰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카드 할인으로도 사실 기본 할인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역대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긴 어렵고 늘 해왔던 거다. 그냥 기본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혜택 4, 특별 제휴 할인 혜택 제공. 퓨잡 살로몬, 고프로 오클리, 순토, 가민, 에버랜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총 20여 개사 제휴 할인 해가지고 요게 보면 요게 뭐 마치 무슨 특별한 혜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요런 브랜드들의 제휴 할인이 되는데 엑스포 시즌권이 있으면 소카, 에버랜드, 롯데월드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웬만한 카드라던가 아니면 우리 통신사 이용이라든가 그런 거랑 거의 제휴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대신 요런 거는 조금 좋다. 뭐 볼컴, 고프로, 오클리, 툴레, 살로몬 요런 거는 어쨌든 우리 또 스노우 피플들에게 필요한 그런 건데, 요게 도대체 어느 그 구입처에서 어떤 경로로 샀을 때에 이게 할인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오로지 본사 구매에서만 할인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정가 대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대리점 같은 데를 통해서 산단 말이에요. 판매처를 통해서. 볼컴 옷을 우리가 뭐 볼컴 본사에서 사나요? 판매처, 쉽게 말해서 보드샵에서 사잖아. 우리가 이 볼컴 옷을 보드샵에서 어차피 할인이 있어.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우리에게 더해줄 거냐 이거야.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뭐 이 제휴 할인이라는 게 저는 큰 기대를 안 한다. 하지만 뭐 제 예상이 틀리고 추가적인 뭐 할인을 정말 할인권을 내밀면, 아니 시즌권을 내밀면 더 해준다. 너무 좋은 혜택이죠. 기대는 안 하지만. 자, 엑스포 시즌 패스 스키장 한눈에 보기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평창, 횡성, 원주, 정선 4개의 스키장 되겠습니다. 스키장 소개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해드리자면, 왜냐하면 우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매니악하신 분들이야.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이 시즌권 내용을 함께 보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이제 내일 이후에 편집된 것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용평 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죠. 뭐 정확히 뭐 용평이 제일 크다, 뭐 하이원이 제일 크다, 무주가 제일 크다, 뭐 꼭 그거를 뭐 일일이 길이로 폭으로 뭐 따지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용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리조트이고요. 또 역사도 가장 오래된 그런 리조트이지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몇몇 스키장들, 그리고 요번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베어스타운처럼 시설이 후졌냐? 또 그렇진 않아요. 여기는 오래됐지만 기업이 돈이 많은 기업이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종교로 돈을 많이 버는 그 단체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현금이 많아. 현금, 부동산 이런 게 많은 회사래 가지고 용평 리조트는 오래됐지만 부대시설이라던가 숙소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시설 투자를 계속해요. 계속 바꿔요. 그래서 꽤 시설도 괜찮은, 그러니까 규모도 좋고 시설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오픈하고 가장 늦게 닫는 그런 리조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원 리조트는 지리적인 위치상 이 강원도의 이 영동 라인이 아니에요. 영동 라인보다는 훨씬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그래서 이 경상권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면은
여기가 동남아인지 여기가 경상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경상도 분들과 외국 사람들이 많았던 이제 그런 곳인데, 하이원 리조트 역시 우리나라에서 크기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몇 해 전부터 운영에서 조금씩 슬로프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슬로프 운영도 요번에도 100%는 아니지만 뭐 몇 군데 정도 빠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이원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리조트이기 때문에 시설도 좋고요. 그 숙소들이 되게 좋아요. 네, 숙소도 좋고 그 스키하우스 시설도 또는 그 식당이나 카페테리아도 시설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즌 중에는 좋은 설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웰릴리 파크 보겠습니다. 지금 웰릴리 파크 여기 지금 요 지도에 표시해 놓은 거는 실제 위치랑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요 용평은 평창의 거의 끝, 여기 태백산맥의 끝자락이고요. 지금 요 웰릴리 파크는 횡성의 완전 끝, 평창과 경계입니다. 웰릴리 파크 정상이요, 정상의 3분의 1 정도는 평창이에요. 행정구역상으로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평창과의 경계에 있는 태백산맥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강원권다운 규모와 설지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스키장이다. 그러면 요 이전에 있는 강원권에 뭐 오크밸리나 뭐 강촌이나 대명은 아니냐? 예,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강원권의 설질과 그런 규모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구성우 웰릴리 파크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릴리 파크, 휘닉스 파크, 용평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이런 데가 태백 산맥 상에 있어서 시즌도 나름 길고 그래도 시즌 중에 준수한 슬로프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곳 중에서는 제일 가깝고 그런 곳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작다. 그래도 경기권에 비교하면 훨씬 크고 훨씬 슬로프 컨디션이 좋다. 지산이나 곤지암 같은 데랑은 비교 불가다. 그래도 강원권이다. 하지만 빅5 중에선 제일 작다. 그래서 어차피 강원도까지 이동을 한다라면, 내가 수도권에서 1시간 반, 2시간 이상을 소유를 한다면 이라는 생각의 사람들이 휘팍 이상을 조금 더 많이 가죠. 그래서 강원권의 규모와 설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장 사람이 적은 곳이 웰릴리 파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웰릴리 파크는 나는 경기도처럼 뭐 슬로프 몇 개 없고 뭐 짧고 뭐 사람 많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강원도에 가서 제대로 된 좀 넓고 뭐 탈 때도 많고 설질도 좋고 이런 데서 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께 좋은 곳. 휘팍 사람이 너무 많아 주말에, 용평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곳이 웰릴리 파크 되겠습니다. 그런 곳과 비슷한 준수한 규모와 설지를 유지하면서 가장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크밸리는 원주상에 속해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원주에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양평과 경계에 있어요. 경기도 양평에. 양평과 원주의 경계상에 오크밸리도 딱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백산맥 위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경기권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냥 같다고 보면 돼요. 규모도 작아요. 경기권과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한 5개, 6개 정도의 슬로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조차도 한 2년 전부터는 영업 주체가 현대산업개발로 바뀌고 나서, 안 그래도 오크밸리는 원래 한솔 때부터도 이 골프장 위주의 영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골프장은 되게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이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고 나서는 그나마 5개, 6개의 슬로프도 반에 반토막, 지금 2개밖에 안 열어요. 실질적으로는 2개라고 봐야 돼요. 그걸 또 3개로 봐주기도 좀 그렇고, 그런 곳이라서 이번에 엑스포에 들어왔지만 얘는 깍두기도 안 된다. 깍두기에 깍두기 정도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았나요? 간단하게 4개 스키장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26만원에 살 수 있는지. 자, BC 바로카드 콜라보 엑스포 플러스 시즌패스, 엑스포 시즌패스 12만원 청구 할인에서 대상카드로 구매 시에 12만원 할인 및 2만원 추가 혜택이 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BC 바로 클리어 플러스, 그리고 휘발카드
시발 카드도 되나요? 네, 사직서 이거 좋네요. 네, 카드 이름 좋습니다. 자, 기간은 10월 31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직전 6개월간 BC 바로 카드 무실적 고객 중 대상 카드로 엑스포 시즌 패스 구매 시 12만원 청구 할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카드를 기존에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로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직전 6개월 동안 무실적이거나, 결국 이건 무슨 얘기야? 신규 회원을 유치하겠다. 그거죠. 혜택 2. 충족 고객 중 1번의 내용을 충족 고객 중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합산 10만원 이상 이용 시에 2만원을 또 추가 할인해준다. 나쁘지 않네요. 10만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자, 그렇게 하면서 카드 신청하기 페이지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자,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야놀자가 자기네가 선판매를 독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선판매 독점에서 주는 할인 혜택은 뭐냐? 선착순 2200명 안에 들으면 7000원, 5000명 안에 들면 5000원. 없어. 이거는 댓글을 써서 내가 당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놀자는 우리가 선판매를 했으니까 소비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좋은 프로모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우리가 선판매 독점을 했으니까 그것도 돈이 들었겠죠. 야, 선판매 때 우리가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요런 걸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네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요, 시즌권이 각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팔았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다가 2010년대가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옥션, 지마켓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원래 하던 프로모션들, 카드 할인이라든가 회원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거 괜찮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곳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데는 위메프만 되고 어떤 데는 G마켓만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몇 년 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군데에서 1차 판매를 우리가 다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위메프에 아니면 내가 어떤 카드, 내가 G마켓, 내가 판매처별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회원 어떤 등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챙길 수가 있었어. 그런데 지난 시즌부터인가 갑자기 얘들이 한 개의 쇼핑몰에서 먼저 선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후판매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 선판매하는 데에서 우리가 할인 많이 해줄 테니까 꼭 우리한테서 사 라는 식으로 해서 무슨 최소 3개 이상의 회사 카드사 걸로 결제를 하면 굉장히 통 크게 5만원, 6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통합권은 야놀자가 선판매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선판매를 했으니까 딴 데서는 어차피 너희들이 못 사니까 우리 거에서 좀 돈 좀 많이 써. 그러면서 마치 할인을 많이 해주는 척 카드를 너희들이 만들면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줘. 얼마? 12만원 청구 할인을 해줘. 자, 그런데 이 카드를요, 이 야놀자 지금 판매 페이지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페이백이 청구 할인이 12만원이 아니고요, 페이백을 16만원을 줍니다. 아니, 원래 이 카드를 만들면 누구나 페이백을 16만원을 주는 카드를 12만원 청구 할인을 해주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뒤통수를 야놀자가 그냥 빡! 결론은 뭐냐? 카드 회사랑 프로모션을 한다는 게 기존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체 카드 회사랑은 계약을 못했지만 한 3개 회사 정도 계약을 했으니 현대카드 또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몇 프로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BC카드, BC은행카드도 아니고 BC의 자기네 자체 발급 카드인데, 발급 신청을 하면 다른 채널에서는 16만원의 페이백을 주는 카드를 마치 요 엑스포에서 특별하게 야놀자에서 특별하게 12만원 청구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뒤통수를 쳤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물론 제 결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사는 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카드는 만들면 적어도 지금 이 12만 원보다는 많은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회원 모집의 혜택인데, 그런데 굳이 내가 뭐 시즌권 산다고 이거를 뭐 만들고, 저는 좀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안 만들고 일반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26만 3천 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댓글 이벤트에 뭐 굳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그래도 카드가 많은데 굳이 내가 또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요런 인기 없는 카드는 솔직히 언제 만들어도 이 정도 이상의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만들 거야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모든 혜택이라기보다는 야놀자와 플레이스토리의 상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술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자기네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펼치는 방법이니까. 다만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성원의 선착순 쿠폰 모두 소진! 아이 뭐 이거 5,000원 요게 이제 쿠폰이 끝났다. 자, 그래서 구매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동이 형이 야놀자 모델이 됐죠. 호동이 형은 참 좋은데 이번 야놀자의 마케팅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자, 판매 기간이 여기는 또 31일이래. 모르겠네. 앞에는 또 뭐 10일이라고 나오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지금 야놀자고요. 본 내용들이고요. 이제 셔틀 패스가 이제 판매 페이지에 들어오니까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다니는 셔틀은 19만 5천 원. 수도권 제외 지방은 대구에 있고요. 16만 5천 원. 대구 또 B가 있습니다. 운행사가 다르네요. 가격은 똑같고요. 이걸 산 사람은 신동아 관광 거밖에 못하고, 이걸 사는 건 오성 관광밖에 못하는. 이거 이런 거는 좀 쥐들이 알아. 통합. 대구 또 C가 있네. 이거는 구미. 이거는 노선이 좀 다른가 봐요.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아무튼 대구는 그래서 A, B, C 16만 5천 원. 네, 포항, 경주 16만 5천 원. 그다음에 울산은 22만 5천 원. 조금 더 머니까. 부산, 마산, 창원. 부산이 더 머니까 29만 5천 원. 아무튼 요렇다. 요렇다. 수도권 19만 5천 원. 지방 대구와 포항, 경주, 울산, 부산, 마산, 창원은 16만 5천 원에서 29만 5천 원. 그렇다라면 전라권과 충청권은 없다. 우리 강원권 스키장들이 한 2, 3년 전부터 셔틀을 줄이더니 충청권과 전라권 유저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없다는 거. 자, 다음 럭키박스. 엑스포 플러스 시즌 패스 1차 구매 고객님들께는 시즌 패스와 함께 럭키박스가 택배로 배송됩니다. 11월 2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사람한테만 이 럭키박스를 주겠다. 뭘 주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저거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등록을 안 했다가 취소를 하면 100% 환불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 정보 등록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상술. 구매할 때 3,000원이란 배송비도 받았겠다. 빨리빨리들 정보 등록해. 그래야 취소 환불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위약금도 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내용이 들어있다면 럭키박스가 뭔지 내용이 없잖아. 뭘 주는지 내용이 없어. 자, 다음 윈터 이즈 백. 엑스포 시즌 패스 슬로프 운영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시간 용평, 하이원, 웰리리파크, 이코밸리 8시 반 또는 9시에 시작해서 10시 또는 10시 반에 끝내고 중간에 2시간 정도의 정설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야는 없다. 강원권에 심야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번 피닉스파크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 심야 부분은 저는 몇 해 전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개인적으로는 강원권의 심야는 이제는 의미 없다. 과거에 굉장히 우리 스노우씬이 붐인 시절에 뭐 밤이고 낮이고 강원도고 경기도고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때에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지만, 요즘에
이미 수년 전부터 강원도에 심야는 보면 정말 슬로프에 몇 분 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리프트에 막 10칸 건너서 한두 분 타고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리조트의 적자를 떠나서 굉장히 에너지 낭비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권의 심야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건 그렇고, 적어도 주말 정도는 뭐 심야 1시, 2시까지는 아니더라도 12시까지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심야는 강원권은 이제 의미가 없고, 하지만 강원도는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주말을 끼고 숙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2시까지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적어도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만이라도. 어쨌든 칼같이 요번 엑스포의 용평, 하이원, 웰팍, 오크밸리는 그냥 칼같이 10시에 끝나는 걸로. 오크밸리는 10시 반. 네네. 그리고 이제 슬로프 운영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열어요. 보니까 요거 골드, 요거 능선 따라서 좀 쭉 가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좀 내려오는, 그러니까 약간 빅토리아 비슷한 느낌. 예, 빅토리아 4. 근데 사실 어차피 골드는 요 밸리가 제일 재밌기 때문에, 예, 여기 재밌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실버인가요? 예,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이제 스키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급자 분들, 그런 분들이 타시기에 뭐 레드가 존재를 하지만 이제 여기로 너무 다 몰리니까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용평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뭐 저는 요 정도 빠지는 거라면은, 예,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래도 많이 열어주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많이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요 레인보우 2의 상단을 안 하는 거, 이거는 그냥 레인보우 2를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뭘 상단을 안 한다고 이렇게 써놨어. 예. 근데 요것도 좀 아쉽죠. 근데 대신 요걸 안 하기 때문에 요 눈이 정설이 안 돼요. 정설을 여기를 안 하니까. 근데 용평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뭐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예, 알아서 네, 뭐 타라 마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 자, 다음 하이원. 자, 하이원이 3년 전인가 뭐 막 반토막 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은 이제 거의 연다. 예, 빅토리아 1, 2 여니까 뭐 3 정도는 뭐 3나 2나 비슷한 느낌이니까 우리가 뭐 좀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폴로, 예, 아폴로 5도 이제 상급자분들이 타기 재밌는 슬로프긴 한데, 뭐 빅토리아 있으니까 아폴로 2하고 3, 5 안 여는 거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은 또 하이원도, 예, 뭐 많이 거의 열어준다. 예, 저는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르실 수 있어요. 웰팍 또 마찬가지입니다. 웰팍도 웰팍이 이제 초급 슬로프랑 상급 슬로프가 많죠. 중급 슬로프가 별로 없고, 근데 보면 상급 슬로프가 엄청 많아요. 뭐 챌린지 1, 2, 3, 4, 5, 에코 1, 2, 3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요 챌린지 4 요거는 사실은 3에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 브릿지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뭐 그래서 요거 사실 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에코는 조금 아쉽지만, 에코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메인인 2는 열어주고 1하고 3. 근데 요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좀 안 열긴 했죠. 그래서 요 3개 정도 빠지는데 뭐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프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대회가 있어요. 국제대회가 있어가지고 웰팍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이제 국제대회 하기 전에는 예행연습 그런 대회를 해야 돼요. 근데 아예 안 하네. 안 하는 거 보면은 그 대회를 힙하게서 하려나? 뭐 아무튼, 예, 하프파이프도 이제 3년째 안 하는 걸로. 자, 다음 오크밸리. 보지 말자. 자, 요런 시즌 패스 정보 등록 시 유의사항, 자, 구매하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엑스포 시즌권 판매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뭐 20년 넘게 보드를 타고 시즌권이라는 거를 20년 가까이 끊어보고 한 사람으로서 요번 이 통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권은 좋아요. 저는 좋은 기획이고, 누군가는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한 곳만 가는데, 원래 나는 하이원을 싸게 다녔고, 원래 나는 웰팍을 싸게 다녔는데, 그거보다 뭐 한 10만원 정도를 더 주고 사기 때문에 나는 안 좋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권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뭐 막 1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통합된 리조트 중에서 가장 비싼 곳, 용평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 기획 자체는 좋다. 그런데 좋은 기획을 해놓고 판매하는 방식에서 기획업체 플레이스토리 그리고 판매업체 야놀자가 너무 소비자들을 물로 앓은 거 아닌가. 말장난으로 어차피 받을 수 있는 페이백을 다 주지도 않고 지들이 몇만 원은 따로 먹는 건가? 마치겠습니다.